자,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과 제 개인 매매에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린 시점은 대략 77.4K 부근이었고요. 저의 관점은 68.3K에서 71.3K의 메인 롱 포지션 물량을 진입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반등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역대급 폭락이 나와버려서 제 관점은 실패했고 라이브 도중 손절을 해서 최근 수익분을 좀 많이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안 했으면 청산이었을 거고 손실의 속은 좀 쓰리지만 포지션을 비워뒀기 때문에 다시 진입할 기회가 생겼고 기회를 엿보다가 트레이딩 룸에 실시간 대응 관점을 브리핑 드린 뒤 롱을 진입해서 손실분의 절반을 맨징했고요. 이 반등의 끝자락에서 역시 트레이딩 룸에 롱 분할익절 그리고 숏 관점을 브리핑 드리고 해치 숏까지 진입해서 최근 폭락의 손실을 거의 다 맨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포지션 절반씩 날리고 홀딩 중이고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건 간에 포지션이 모두 종료되면 맨징 그 이상의 수익이 나도록 세팅해둔 상태입니다. 운이 좋게도 빠르게 맨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영상 관점 그리고 제 현재 개인 매매에 대한 브리핑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관점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거래량 때문입니다. 10.14태 그리고 이전 저점을 달성했을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어제 매수 볼륨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거의 상승장을 방불케 할 만큼 거래량인데 보통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거나 이 매수의 힘이 가격 방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하락해서 저점을 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최소 이런 횡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일본 RSI가 팬데믹 쇼크 코로나 폭락 때만큼 과매도 되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이 이 팬데믹 쇼크 때만큼 무언가 심각한 악재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흐름이 지난 하락장과 진폭만 다를 뿐 너무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보시면 사이클 최고점 1차 폭락 후 반등 1차 폭락 후 반등 2차 폭락 후 채널 형성 2차 폭락 후 채널 형성 그리고 채널 이탈 폭락까지 거의 복부 수준이죠. 만약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최소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이 멈추고 크게 반등을 못하더라도 최소 이 권역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포 탐욕 지수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인 6인데 코로나 폭락 그리고 지난 하락장 끝자락 수준으로 시장이 겁에 질려 있고 과거 이런 공포 구간은 상승장을 만들거나 하다못해 단기 반등이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락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야, 오케이. 일단 하락이 멈췄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하락이 빨라도 너무 빠른데 혹시 이게 조정의 끝이고 찐방 가능성은 아직도 없어? 제일 궁금하시겠죠? 지금은 희망회로를 굴릴 시기는 아니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월봉 구조상 이전 사이클 고점을 지키고 상승한다. 혹은 21년 고점처럼 더블탑을 만든다 정도인데 이 관점은 너무나 추상적인 관점이고 저는 역시 지금은 희망회로를 굴리기보다는 이 주봉상 52평을 돌파했을 때 상승장을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가 하락장의 저점이라면 이렇게 52평을 돌파할 때 이런 데서 매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폭락 때 달성했던 6만 불이 단기 저점이라고 보되 결국엔 반등한다 하더라도 하락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1차 고점 이런 데서 횡보 구조로 움직이거나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단식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대형 하락 채널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교적 큰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양방 모두 열어놓고 포지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65.7K에서 71.8K 횡보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익절을 충실히 해가면서 양쪽 포지션 물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단기 저점은 나왔지만 횡보성 움직임 혹은 반등이 크게 나오더라도 80K 인근에서는 다시 큰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단기 매매는 65.7K에서 71.8K 레인지 움직임으로 풀어가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이런 횡보 구조나 상방을 열어두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관점이었고요. 특별한 움직임이나 추가적인 관점이 생긴다면
누르시면 텔레그램 혹은 유튜브 긴급 라이브로 브리핑 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면 더 빠르게 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최근 하락으로 차트 구조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망가졌느냐? 매물대 형성 이후 이 지지 구간 냄새만 맡으면 대략 2배 가까이 반등했던, 그리고 이탈 시 큰 추가 하락을 만들어냈던 SR 플립존 2118부를 크게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2118 위에서 마감하지 못한다면 이더리움은 1500불대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 구조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처럼 횡보하거나 조금 더 추가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채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큰 되돌림을 기대하되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되돌림이 나온다면 물량을 많이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이 레인지에서 단기 매매로 끊어가다가 2141을 확정적으로 돌파한다면 그때 최대 이 채널 상단 2.8K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다가 이 채널에 도달시 물량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더리움 역시 단기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상방을 열어두되 큰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많이 줄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